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지금 결국은 이걸 왜 쓰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의 주소를 받을 때 쓰는 포인터가 이 포인터라는 거지. 이 포인터라는 거지. 그럼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왜 이걸 써야 되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쓰는 상황이 달라요. 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어떤 사람이 정수값을 5개 저장하고 싶어 지금. 정수값을 5개 저장하고 싶은데 그 정수값을 5개 저장하고 싶은 그 변수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야. 다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차적으로 쓰고 싶은 거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뭐 인트 값이 있는데, 예? 인트 값이 있는데 여기에 값이 들었어. 5개가. 3, 1, 2, 5, 4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게 1, 2, 3, 4, 5가 출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2, 3, 4, 5가 출력되려면 순차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1, 2, 3, 4, 5가 출력되게 하려면 소트 개념, 정렬 개념 써가지고 소트를 하거나 소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1, 2, 3, 4가 출력하려면. 아니면 내가 지금 1, 2, 3, 4, 5가 어딘지를 아니까 1, 2, 3, 4, 5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1, 2, 3, 4, 5 출력하고 싶으면 데이터 제일 빠른 게 0에 1에 있네. 그지? 요거 출력하고 데이터 2 출력하고 세 번째가 데이터 0에 있고 네 번째가 데이터 4에 있고 다섯 번째가 데이터 3에 있잖아. 이 순서로 출력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힘들겠죠. 왔다 갔다 이렇게 쓰기 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이걸 매번 써야 되는 거야, 프로그램 안에서. 근데 이 값을 바꿀 수 없어. 이 값을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사람들이. 그러면 물론 이제 저거를 그냥 값을 딴 데도 옮겨서 해도 되는데 저 값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야, 얘들이. 어떤 다른 값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값을 대입을 못하고 이 값을 그대로 써야 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사용자들이. 5개의 포인트를 줘서 저 값을 그대로 활용해서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배열에 있는 각각의 값을 주소로 다시 바꿔서 P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출력할 때 폼을 돌리면서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돌면서 뭐에 I를 찍으면 되겠어? 이 값 찍으면 결국은 다 1, 2, 3, 4, 5로 찍힐 거라고. P가 재배열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여러 개 쓰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포인터를 여러 개 쓰고 싶을 때 쓰는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여기서보다 다른데 조금 더 배우시면 이걸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유들이 나와요. 그건 내가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건 좀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시합시다. 좀 뒤에 나가면 제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거기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열을 쓰는데 우리가 바둑판을 저장한다고 합시다. 바둑판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면 20줄 20줄이거든요. 돌을 20개 20개 넣을 수 있잖아요. 오목 아시죠? 오목판 아시죠? 줄이 20줄이잖아요. 위아래로.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돌을 놓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이렇게 19줄 19줄인가요? 아니 몰라. 몇 줄이죠? 19개 19개요? 그쵸. 짝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 20? 그럼 뭐 제가 잘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뭐 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만큼의 돌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돌 넣는 코드를 넣었어. 근데 이걸 내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서 show라는 함수를 만들었어. 이제 이러면 이제 실력이 다 털리죠, 사람들이. show 돌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이 show 돌이라는 함수에다가 사용자들한테, 사용자가 이거 개발자가 이 돌을 여기 넘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돌 변수를 가져가서 여기 쓰고 싶은 거지. 이 돌 변수를 여기 2차원 되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틀려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왜냐면 이걸 2차원을 넣을 때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거지. 근데 지금은 컴파일러들이 뭘 제공하냐면 이걸 제공해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받아줘요, 똑같이 적으면. 근데 사실 원칙적인 표현이 뭐냐면 요거는 요 표현이죠. 요렇게 쓰셔야 돼요.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받을 때 배열처럼 넘겨받지만 사실상 이거는 포인터로 받는 거예요. 사실상 포인터로 받아야 돼요. 이거 전체를 받는 게 포인터가 받거든요. 포인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원문은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사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받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려워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하니까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문법인 거예요. 포인터를 이렇게 좀 약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배열이네. 이렇게 이것도 이것까지 제공해 주거든요. 써도 돼요. 근데 이랬으면 배열 선언에 쓰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데 사실 매개변수로 넘어올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약식 표현으로 이걸 제공하고 있고, 더 원칙적인 표현은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즉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2차원 배열을 쓸 수 있잖아. 2차원 배열을 쓸 수 있는데 이 2차원 배열을 매개변수로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넘길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이렇게 넘기려면 이걸 제대로 적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초보자들 중에는 거의 못 적을걸요. 그나마 좀 제대로 배웠다는 애들이 이렇게 적을 거고요. 이거 제대로 배운 애들이 이렇게 적을 거고, 에이씨 몰라 하고 찍어서 때려 맞추는 애들이 이렇게 적는 거죠. 오씨 되네 하고 쓰는 거예요. 이거 배열이네 하고 여기다가 쓸 때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와우 되네. 그런데 지금 돌이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 거죠. 올바른 표현이죠. 올바른 게 허용되는 표현이니까 올바르지 않은 건 아니지. 근데 이게 이제 정석대로 한다면 어떻게 적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정석대로 한다면 이렇게 적고,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1에 2 적고 싶으면 그쵸? 좀 어렵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어렵죠? 딱 봐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공하는 거예요. 왜 표기법을 시언어가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쓸 거거든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태반이 돌 던질 거거든. 못해. 안 써.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몰라. 그거 안 되네. 짜증나래. 이게 전역변수로 나오는 거. 이제 전역변수로 스물스물 기어 나와, 이렇게. 못 넘기니까, 이거 막 사람들, 몰라 하고, 배째로 전역변수로 기어 나오는 거야,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쓴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다 전역변수가 되는 거야, 프로그램이. 인자로 못 넘기니까. 이게 난리 부르스 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정석대로 못하는 상황에 전염병수로 나오는 건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약식 표현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약식 표현을 제공하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사실 이 표현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연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앞자리는 안 적어도 돼. 그러니까 차원이 올라갈수록 제일 첫 번째 자리는 안 적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요것만 갖고 크게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차원 배열한 공식에서는 두 번째 것만 있으면 되지 첫 번째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적지 말고 두 번째 것만 적어, 이런 식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 배열이 저렇게 넘어가면 컴파일러가 저거 알아서 식구 계산해서 집어넣는구나. 이 생각만 했지,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 이유 자체를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아무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공식처럼. 그렇구나.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썼던 거지. 그냥 외우듯이.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배열 표현이 아니라 포인터 표현이었던 거죠. 그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걸 쓰면 갈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워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배열 표기를 써서 얼마든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제공해도 상관없다라고 컴파일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라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배려 문법에 가까운 거죠. 정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법 때문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문법이 나온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부를 때 얘기하는 게 아까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지. 배열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int 19자리를 가리키는 포인터. 너무 어렵다고요? 오예. 지양 10번 반복 당첨. 아까 창길님도 앞에 아까 어렵다고 했으니까 10번 반복 당첨. 어렵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여기 너무 어렵다. 10번 반복. 굿. 그리고 여기 약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였지? 그쵸? 소리양도 아까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뭐 했던 것 같아요. 했다고 우겨야지. 자, 두 분 담당자들 아시죠? 그쵸? 담당자들 저 두 분 10번씩 반복시켜요. 계속 같은 거 쓰게 만들어요. 그죠? 만들어야 쓸 수밖에 없지 뭐. 자, 요런 이유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쓰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뭐하러 이런 표현을 써? 이런 표현 안 써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여기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1도 없다고. 이런 표현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표현 쓰는 애가 이상한 애야. 이렇게 쓸 리가 없어. 그럼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지금 같은 이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겠지. 이제 이렇게 정석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정석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녹화가 다 됐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아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4, 5번 정도 돌려보면서 확실하게 뇌리에 각인시키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써봐서 어려운 거야. 안 써보고 생각을 안 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헉헉거리고 이게 뭐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100번 정도 적으면 안 어려워져요. 아마 손이 안 어렵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소리랑 저거 한 100번 적으면요, 아마 적다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이거 어렵지 않아. 나 이거 알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석한군, 소리형 100번 적는지 한번 보세요. 다 검사 받으세요. 쉬워집니다. 안 한 만큼, 한 만큼 쉬워져요. 그게 확실합니다. 포인트는 한 만큼 쉬워져요. 저렇게 미친듯이 웃는 날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저런 것도 몰랐단 말인가? 하하하. 내가, 이런 것도 몰랐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여기서 넘어갑시다. 더 이야기해봤자 사실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남은 거 반복해서 많이 보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많이 풀어서 설명했거든요. 이번 영상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죠? 돌려보면서 최대한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 변수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스택으로 관리되어지는 메모리 공간, 즉 스택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메모리 공간에 지역 변수가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 A 이렇게 쓰면 이 A라는 변수, 즉 1바이트 A라는 변수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고 얘의 위치는 베이스 포인터라고 불리는 BP를 기준으로 저 위치를 체크한다고 했죠. 그쵸? 이렇게 관리되어지는 스택 메모리는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메가, 리눅스, 유닉스 같은 데는 2메가 이렇게 씁니다. 1메가, 2메가. 1메가라는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1메가바이트. 1024 곱하기 1024 바이트가 되는 거죠. 1메가가 1024 바이트는 얼마예요? 이게 1024 바이트는 1K 바이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24 K 바이트가 1024 K 바이트가 결국은 뭐예요? 1메가잖아요. 그죠? 그럼 1메가는 결국 1메가는 1024 곱하기 1024. 이게 바이트가 지금 1메가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크기가 다예요. 그러면 얘들 내가 배열을 선언하는데 이렇게 쓰면 끝나붙다는 거죠. 이게 그 스택 전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A가 지금 캐릭터 타입이니까 1바이트잖아요. 근데 A를 1024 곱하기 1024 개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얘가 1메가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참조하지 않다고 이거 근데 컴파일도 되네요. 잠깐만요. 이게 뭐지? 그쵸? 여기 나오죠? 지금 이 변수가 사이즈를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이만큼의 크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이즈를 초과했다고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함수에서 스택을 다 써버렸다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이렇게 이쁘게 알려주네요. 원래 경고로 떠야 되는데 경고로는 안 뜨고 이렇게 뜨네요. 초과했다고 뜨죠?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택을 사용하게 되면 저 크기밖에 못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테라급 쓰는 세상이고 메인 메모리도 보통 다 뭐 16기가, 8기 요즘 다 8기가 기본 쓰잖아요. 그죠? 정말 오래된 시스템이나 4기가 쓰고 대부분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쓰잖아요. 요즘 메인 메모리를. 근데 16기가 메인 메모리를 쓰는 컴퓨터에 1메가밖에 못 쓴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프로그램 1메가밖에 안 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불려지는 공간은 어차피 그냥 간편하게 쓰라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택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현금 쓰시죠? 근데 요즘 다 현금 가지고 다녀요? 요즘 뭐 갖고 다녀요? 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가 돈이에요? 돈처럼 쓸 수 있는 기기지. 수단이고. 그죠? 그 카드는 몇백, 몇천, 몇억을 쓸 수 있는 거지만 현금을 억 단위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끼케야 5만원 이내, 10만원 이내밖에 안, 요즘 사람들 뭐 많이 들고 다니죠. 뭐 자기가 갑부가 아닌 이상 대부분 학생들 경우도 한 10만원 이상 안 들고 다니지 않나요? 현금은? 대부분 카드 가지고 다니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 현금 왜 들고 다녀요? 필요하니까 들고 다니잖아. 가끔씩 뭐 현금을 쓸 수 없는 곳이 있잖아. 그 카드를 못 쓰는 곳이 있잖아. 뭐 그래서 뭐 떡볶이 사 먹으러 갔는데 그 뭐라고 부르죠? 그냥 길가에 있는 그런 떡볶이 집에 그리고 복권도 마찬가지지. 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스택이에요. 스택은 큰 단위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 그리고 빨리 써야 될 때 쓰는 것, 이런 용도로 쓰려고 스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50원짜리 뭘 구매했는데 그 50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카드 꺼내가지고 하면 참 이게 참 그렇죠. 50원 결제하는데 막 카드 쓰고 막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 50원짜리 쓰면 통장 50원 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택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빠르게 뭔가를 쉽고 빠르게 편하게 뭔가를 할 때 쓰는 개념이 스택인 거지 스택을 가지고 큰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왜 1메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 10억씩 호주머니에 현금으로 넣어 다닐 수 있어요? 호주머니에 넣지도 못해요.
10억을 만원짜리로 찾았다고 쳐봐요. 가방에 넣어도 못 넣어요. 그쵸? 네, 사실 스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정확한 그 표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스택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스택은 그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에서 스택 말고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스택 말고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힙이라는 공간이 2기가 배정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2기가라고 하면 2048 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스택의 2048배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택을 쓴다 하면 1메가밖에 못 쓰는데, 윈도우즈 기준으로 1메가밖에 못 쓰는데 힙을 쓰게 되면 거기에 2048배인 2기가까지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1.75기가인가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할 때 뭘 쓰는 게 맞겠어요? 스택이 아니라 힙을 쓰는 게 맞겠죠. 힙.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메모리들은 전부 다 스택에 있는 메모리 공간을 썼고요. 앞으로 지금 배울 메모리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힙은, 스택은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BPSP 갖고 다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스택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할당하고 해제된 개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메모리를 내가 할당하겠다는 거고, 해제는 알아서 해제가 되죠. 함수가 끝난 것 동시에 사용하던 스택이 반납되기 때문에 자동 해제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힙은 달라요. 힙은 여러분들이 할당하고 해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직접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할당 해제를 직접 한다는 뜻은 뭐냐면, 메모리를 내가 할당하겠다라는 그 요청을 OS한테 직접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메모리를 얼마만큼 쓰고 싶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메가의 메모리를 쓰고 싶다. 아니면 그냥 이걸 못하는 걸로 쓰면 내가 2메가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메가를 쓰고 싶으면 지금 끊어진 거 아니죠? 살아있죠? 아, 놀래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깜짝 놀랐어요. 끊어졌나 싶어서. 자, 내가 2메가를 쓰고 싶으면 이거는 지금 1메가 최대밖에 못 쓰니까 2메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택으로는 2메가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힙을 이용해서 2메가를 써야 되는데, 그럼 2메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함수 중에 C 언어에서 메모리 할당하는 게 함수로 제공돼요. C 언어는. 그래서 메모리 알로케이션. 사람들이 말락 이렇게 쓰는 데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 쓰시면 안 되고요.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내가 쓰고 싶은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돼요. 2메가 같으면 2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쓰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메가라는 메모리 공간을 내가 확보하는 거잖아요. 2메가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건 이제 컴파일러가 확보해 준 게 아니라 OS에서 확보해 준 거기 때문에 이 2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죠. 컴파일러가 중개해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함수잖아요. 메모리 알로케이션, 저게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쟤는 기능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는 거지, 컴파일러가 저걸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함수의 결과값은 OS에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메모리 할당했으면 할당된 메모리에 뭘 받겠어요? 우리가 주소를 받겠죠.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내가 그 메모리를 쓰기 위한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 알로케이션 이 함수가 뭘 반환하냐면 주소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럼 주소값을 내가 저장하려면 포인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포인터를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OS,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를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주소를 어떤 크기 단위로 쓸지는 알 필요가 모르는 거지, 사실. 어떤 크기로 쓸지. 얘가 2메가를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거지, 이걸 어떤 단위로 쓸 건지 내가 모르는 거야. 2메가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8바이트를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8바이트를 쓰겠다 라고 하면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자가 저 8바이트의 크기를 1바이트 8개로 나눠 쓰고 싶은지, 1바이트로 8개를 나눠서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2바이트로 4개 나눠 쓰고 싶은 건지, 4바이트로 2개 나눠서 쓰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입장, 그러니까 쓰는 사람, 그러니까 메모리 알로케이션 만든 함수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데니스 지리치가 만들었겠지만, 그러면 함수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쓸 것인지, 이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쓸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어떤 걸 쓰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개발자 마음이잖아요. 개발자 마음인데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만든 함수 만든 사람이 이 함수의 반환값을 캐릭터 포인터로 할 것인지, 숄트 포인터로 할 것인지, 인트 포인터로 할 것인지는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 만든 사람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지가 쓰고 싶은 걸로 쓰는 거지, 내가 그 사용자가 어떤 포인터의 자료용을 쓸 것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 마음이니까, 개발자 마음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반환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냐면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의 반환값이 보이드 포인터로 되어 있어요. 보이죠? 보이드 포인터.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그러니까 이런 보이드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드 포인터. 제가 보이드 포인터 한 번도 설명 안 했죠? 보이드 포인터 설명 안 했죠? 책에서 봤죠? 보이드 포인터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보이드 포인터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자료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연? 보이드 포인트의 정의가 뭔가요, 여러분?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두 가지 크기가 나오죠. 자기 자신의 크기와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료형이라는 것 자체가 크기니까. 근데 포인터는 스스로 크기가 정해져 있죠. 포인터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32비트 프로그램 하면 포인터는 무조건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인터가 자신이 가리킬 대상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리키는 대상이 1바이트일 수도 있고 2바이트일 수도 있고 4바이트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예상할 수 없을 때는 보이드 포인터를 쓰는 게,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해서 내가 가리키는 대상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주소만 기억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야기는 잘 모르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nt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고요. 캐릭터 템프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포인터를 선언했을 때 데이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int 포인터 p는 이렇게 저장하면 되잖아. 아이고, 앰퍼센트 빠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맞잖아요. 그쵸? 근데 잡아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p에다가 앰퍼센트 템프 쓰면 어떻게 돼요? 에러 뜨죠? 왜 에러 뜰까요? 왜 에러가 뜰까요, 여러분? 그쵸? 자료형이 불일치죠. 왜냐면 얘는 템프는 캐릭터니까, 여기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인데 앞에 있는 p는 인트 포인터거든. 한쪽은, 왼쪽은 인트 포인터고 오른쪽은 캐릭터 포인터니까 서로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에러 처리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쵸? 행변환 해줘야 되죠.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포인터 주소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형변환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걸? 여러분,
그래서 제공되는 타입이 뭐냐면 바로 보이드 포인터예요. 보이드 포인터는 대상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료형이 오든 다 받을 수 있어요. 형별한 없이. 왜냐하면 얘는 대상이 누군지 안 가리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 안 가리고 무조건 주소만 기억하겠다고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내가 가리킬 대상의 크기는 신경 안 써. 나는 포인터이고 대상이 누구하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주소만 기억할 거야. 이게 보이드 포인터예요. 보이드라는 뜻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크기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트 포인터든 캐릭터 포인터든 심지어 숄트 포인터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P가. 형별한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얘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날까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날까요? 왜 에러가 날까요? P가 주소는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리킬 대상의 크기, 접근해서 어떤 크기로 쓸지를 지금 안 정한 거잖아요. P 입장에서. 난 몰라. 배째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P가 해당 주소에 도달은 할 수 있는데, 즉 데이터 변수가 있는 그 시작 위치에 도달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몇 바이트 쓸지는 지금 결정이 안 됐으니까 못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에 내가 지금 데이터가 int니까 int 포인트라고 여기다 적어줘야 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어차피 포인터는 쓸 때 행변한 연산자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것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쓰고 싶으면 템포가 지금 캐릭터니까 이렇게 써야지 될 거 아니에요. 즉 보이드 포인터는 쓸 때마다 뭘 써야 되겠어요? 이걸 써야 돼요. 안 편하지 않아요? 쓸 때마다 이거 적어야 되니까.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하면 쓰면서 항상 형변환을 붙여야 되고요. 그냥 아까처럼 일반 포인터를 쓰게 되면 값 대입할 때 형변환 연산자를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치시키려고. 그러니까 사실 조삼모사죠.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형변환 연산자는 어차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를 받을 때 형변환 연산자를 쓸 것이냐 아니면 포인터를 쓸 때 진짜 형변환을 쓸 것이냐 이 차이인 거지. 결국은 똑같죠? 어느 쪽이 형변환을 붙이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타입이 달라도 붙여야 되고 쓸 때 붙일 때 붙이든가. 그쵸? 그게 뭐야 안 쓸래요 이랬겠죠. 근데 이걸 씁니다. 왜 쓰는지 아세요? 보이드 포인터를? 보이드 포인터가 초보자한테 배려 문법이에요. 배려 문법. 초보자들 배려 문법이라고 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급 개발자야. 고급 개발자야. 내가 이제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신입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를 내가 제공해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이게 작업을 하는데 포인터를 써야 돼. 이 작업을 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사람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내가 제공을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제공했다 칩시다. 아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공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쵸?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은 이거 지워지기 전에 잠깐만요. 기록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이걸 남길 수 있어서.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숄트를 썼다고 칩시다. 그럼 이 변수들을 저 함수에 쓰고 싶어. 근데 이 함수는 타입이 지금 뭐야?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근데 이 변수들은 지금 int와 short죠. 그럼 내가 이 테스트 함수 쓸 때,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쓰려면 ampersand 데이터 주소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 다 에러 뜨죠. 왜 에러 떠요? 왜 에러 뜰까요? 타입이 안 맞잖아 지금.
매개 변수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게 캐릭터 포인트를 원하니까 다 어떻게 줘야 돼, 여기에.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에러가 안 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떠야 되는 거야. 쓰는 사람이 형변화를 하게 되면 초보자가 왜 초보자예요? 잘 모르니까 초보자잖아. 근데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초보자한테 이렇게 멍해를 씌워주면 안 돼요. 초보자가 몰라서 초보자인데 저렇게 형변환을 초보자 보고 하라고 하면 쓰는 사람의 난이도가 확 증가하지. 힘들 거 아니야.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을 텐데. 이거 하나 붙이는 것도 무서워할 텐데 앞에 이것까지 쓰라. 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면. 내가 이걸 바꿔요? 뭘로 바꿔? 인트로 바꾸면 숄트는 형변화 남을 텐데. 숄트로 바꾸면 인트는 못할 거고. 맞아요. 이걸 보이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이드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쓰는 사람이 이걸 쓰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서 형변환 많이 써야 되겠죠. 그 형변환 쓰는 건 테스트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더 잘하는 함수니까, 더 잘하는 개발자일 테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니까, 상황을 더 판단할 수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니까 형변환을 내가 떠안는 거야. 테스트 함수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안에서 형변환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난이도가 확 쉬워져요. 형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드 포인터를 쓰는 이유가, 아까 안 쓸래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보통 보이드 포인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배려 문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데 형변하니까 보이드 포인터를 써주면 내가 만든 함수를 쓰는 사람이 그만큼 더 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수를 설계하고 함수 서비스를, 이제 함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보이드 포인터를 많이 쓰게 돼요. 내가 만든 함수에 보이드 포인터가 있다는 뜻은 내 함수를 쓰는 사람이 그만큼 더 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타입이 안 맞았을 때 형변환을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드 포인터를 쓸 일이 사실 없죠. 여러분들이 보이드 포인터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서 남한테 제공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보이드 포인터가 와닿는 게 좀 약하죠. 근데 이제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내가 남을 배려하는 개발자가 되면,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초보 개발자들을 배려하는 개발자가 되었을 땐 보이드 포인터의 사용 빈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하니까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함수를 썼을 때 형변환을 적게 쓸 수 있도록 보이드 포인터로 제공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쓰는 사람이 형변환 연산자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형변환 연산자를 쓰면 그만큼 형변환을 해야 되는 횟수가 줄어들고 편해지죠. 근데 반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쓸 때 뭐가 생기겠어요? 형변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쓸 때는 형변을 반드시 해야지만 쓸 수 있겠죠? 이걸 쓸 때는. 그쵸? 타입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안에서 쓸 때는 어떻게 썼겠어요? 밖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여줘 놓고 안에서 쓸 때는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 울면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쓸 때는. 아니면 이게 이렇게 쓰든가, 자기가 안에서 나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뭐 어차피 지가 쓰니까 쓰려고 제공한 거잖아. 그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부적으로 봤을 땐. 그죠? 하지만 쓰는 사람은 편하니까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이드 포인터가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받는 쪽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메모리 알로케이션 만든 함수를 만든 사람은 배려 문법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캐릭터 쓸지 숄트 쓸지 인트 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를 만든 사람이 그 주소를 캐릭터 포인트로 반환할지 숄트 포인트로 반환할지 인트 포인트로 반환할지 이걸 자기가 예측할 수 없지. 그래서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만든 사람이 함수의 반환값을 보이드 포인트로 해놓은 거야.
따라서 보이드 포인트를 반환하니까 P1은 캐릭터 포인트 타입이 서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얘는 이렇게 써줘야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쵸? 서로 자령이, 그러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저 함수가 반환형이 보이드 포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포인터 쪽에서 형변환을 같이 걸어줘야지만 예, 저 에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 형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저 함수는 printf처럼 C언어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C언어와 같이 제공하는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잖아요. 얘 컴파일러가 이 함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샵 인클루드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헤더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사실은 지금 이게 이즈윈30에는 정의가 돼 있어서 에러가 안 나는데, 원래 메모리 얼로케이션 쓰고 싶으면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쓰려면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헤더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소를 이제 P1, P2, P3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8바이트를 받더라도 포인터를 캐릭터 포인터로 썼느냐, 아니면 숄트 포인터로 썼느냐, 아니면 인트 포인터로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죠. 왜요? 셋 다 같은 주소, 그러니까 같은 주소는 아니겠죠. 셋 다 주소를 받았는데 P1의 경우에는 자기가 1바이트 단위로 사용하겠다는 포인터잖아요. P1 자체가. 그죠? 그러면 이 8바이트의 데이터를 1바이트씩 쓰니까 8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 쓴 거 자체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아, 이 사람이 8바이트의 공간을 1바이트씩 쪼개서 쓰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 8개의 데이터로 구획해서 쓰고 싶다라는 게 캐릭터 포인터인 거죠. 똑같이 8바이트를 확보했지만 숄트 포인터로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뭐예요? 8바이트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 쓰겠다라는 거예요? 2바이트 단위로 쪼개 쓰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개가 되는 거지, 4개가. 얘는 4바이트 단위로 쪼갰으니까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배열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열로 생각한다면 캐릭터 데이터에 8 이렇게 선언한 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8바이트를. 얘는 숄트 데이터 4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지. 얘는 인트 데이터 2라고 쓴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다 그룹 할당하는 거잖아요. 얘도 8바이트고 얘도 8바이트고 결국은 얘도 8바이트라는 거지. 셋 다 8바이트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 의지인 거지. 개발자가 8바이트로 할당된 메모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뭘 갖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앞에 뭘 썼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걸 보고 바로 그러니까 8이라고 적으면 어차피 숫자는 다 같잖아, 세 개 다. 그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셋 다 8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물론 이제 좀 프로그램을 가독성을 있게 읽는 사람은 앞에 인트 포인터가 붙었으니까, 아, 얘가 지금 인트를 2개 쓰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8바이트 쓰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권장할 때는 이걸 적을 때 이렇게 적지 말고 8이라고 적지 말고 어떻게 적으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형의 크기를 계산해 주는 거지. 사이즈 오브 하고 여기 변수 또는 자료형이 올 수 있는데 그 자료형의 크기나 변수의 크기를 알려주는 게 사이즈 오브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가 결국은 사이즈 오브 캐릭터의 크기가 얼마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1바이트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상수로 바뀌어요. 사이즈 오브 캐릭터 하면 1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8인 거지. 그래서 사용자가 그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까하고 똑같은 8을 의미하지만 1 곱하기 8은 8이니까 8을 의미하지만 사용자가 봤을 때 얘가 지금 캐릭터를 8개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간주하는 거지. 그쵸? 그럼 만약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건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를 size of short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적자라는 거지. 이렇게 적으면 얘가 지금 short를 4개 쓰려고 하는구나. 이게 좀 더 명시적으로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size of int에 곱하기 똑같이 8을 적더라도 그냥 8이라고 적지 말고, 그죠? size of 캐릭터 곱하기 8이라고 적든가, size of short 곱하기 4라고 적든가, size of int에 곱하기 2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더 매너 있고 프로그램을 좀 더 가독성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고 적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 같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뿐인 거지.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8 적고 싶으면 8 적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적는 것이 조금 더 매너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걸 쓰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왜? 욕도 여러분들이 먹으면 되니까. 대신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8 적을 거면. 나중에 너 누구한테 배웠길래 도대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하면 나 그냥 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적는 게 매너라고. 그죠? 프로그래머 사이드에도 매너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안하고 팔 적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법을 더 강하게 쓰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만약에 8개라고 치면 이 8개에다가 다 1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P1이 주소 하나를, 이 8바이트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지만 이 8바이트 다 쓸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8바이트 그러니까 8번 돌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뭐 하면 돼? 포인터 P1에 더하기 i에다가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8바이트에 대한 시작 주소를 P1이 특정 주소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8개를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값을 다 바꿀 수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8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이 8바이트를 각각 1바이트 쓴다고 해서 8개의 주소를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첫 주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더하기 1씩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8번을 더하면 결국은 8개를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밑에 있는 P2를 써서 4개의 항목이 다 1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4번 돌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4개가 다 1 들어갈 거 아니야? 아이고, P2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지? 아이고, 왜 숫자를 잘못 쓰지? 마지막은 하나 더, P3는 어떻게 하면 돼? P3는 2번만 넣으면 되잖아.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실 뭐 몇 바이트가 돼 있고 내가 사용하는 단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단위보다 실제 할당된 단위가 더 큰 거잖아요. 세 가지 다. P1이 자기가 사용하는 단위가 1바이트인데 8바이트를 받으니까 8배로 받은 거지. 그렇다고 못 써요? 쓸 수 있지.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가면 되니까. 숄트도 마찬가지잖아. 숄트도 2바이트 단위로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대상은 지금 8바이트야. 하지만 얘도 똑같이 P2 더하기 1, P 더하기 2 이렇게 가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지. P3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리키는 건 기본 단위죠. 이게 기본 단위고 이 단위의 배수인 메모리는 얼마든지 산술 연산에는 주소 연산을 통해서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해가면서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는 스택 프레임에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반납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다 데이터가 쌓여요, 메모리에. 그래서 반납하는 함수가 뭐냐면 free라는 함수가 있고요. 사용은 쓰는 게 편해요. 얘는 P1, 그러니까 3번 할당했으면 3번 해제해야 돼요. 이게 세트입니다. 내가 P1, P2, P3 이렇게 했으니까 벌써 그래 됐어 시간이? 예. 이렇게 해제를 해주셔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프리 이야기하세요. 프리 함수도 메모리 알로케이션 헤더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프리 함수는 함수잖아요. 함수의 형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컴파일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이는 문법이 아니에요. 프리 함수는 문법이 아닙니다. 함수예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함수이기 때문에 못 바꾸죠. 만약 소리양이 내가 딴 사람을 위해서 이런 함수를 제공했어. 내가 void test int data 이렇게 내가 쓰는 함수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밑에 직원한테 줬어. 그럼 이 함수 어떻게 써야 돼? 내가 만들어서 줬으니까. 인자 하나밖에 없으잖아. 그치? 그럼 뭐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치? 근데 그 직원이 소리양한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대 때려야죠. 이게 내가 이거 제공을 안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하나밖에 안 쓰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쓰고 싶다고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내가 이렇게 제공하고 싶으면 이 함수가 애초에 그걸 제공을 해야지. 근데 재밌는 게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저거 할 수 있어요. 만들 때 가변인자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연어 문법 중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뒤에 몇 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에러가 안 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그 가변인자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쓴 건지 아세요? 스캔F하고 프린트F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F 할 때 그 인자수 매번 달라졌죠. 프린트F 할 때 여러분들 컴마 뒤에 한 개 적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적는 경우도 있고 세 개 적는 경우도 마음대로 적었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프린트F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가변인자라는 기술로. 그 가변인자 기술 쓰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인자는 제 블로그 서치해 보시면 제가 이 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적어 놓은 가변인자 블로깅 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변인자 안 쓰실 거면 안 쓸 거 굳이 공부할 필요 있나요? 안 쓸 거면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쓸 일도 없고요. 쓰는 상황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함수를 적어 놓잖아요. 만약에 딱 보면 이 가변인자 썼구나. 요것만 아는 체 하면 돼요. 누가 이렇게 적어 놨으면 야, 니 가변인자 썼네. 이렇게 탁 거기까지. 그 뒤에 더 이렇게 아는 체 하면 다 뽀록 나니까 거기까지만 딱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가변인자 쓴 함수네. 이 정도까지만 딱 이야기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깊이 뭐 자기가 좀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보셔도 돼요. 보셔야 되는데 괜히 마음만 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민수군이 스텝 여기 올려놨죠.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도 되는데 잘못하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력되면 보시면 됩니다. 스캔F랑 프린트F가 저 가변인자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한 거죠. 내가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고 그 기술은 내 힙을 쓰기 위한 거죠. 힙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크기를 정해주고 메모리 얼로케이션만 쓰면 주소를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수 있고 크기에 상관없이 할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쓰고 싶은 크기를 그냥 숫자로 적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사이즈 오버와 같이 적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가독성이 더 좋아진다. 그죠? 그리고 쓸 때 포인트는 특정 대상 하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1바이트 단위를 가리키는 포인터 P1도 8바이트를 모두 가리킬 수 있죠. 더하기해서 지나가면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P1도 마찬가지고 P2도 마찬가지고 P3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체 영역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프리 함수를 써서 자기가 할당받은 거 자기가 깨끗하게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프리 함수를 쓰고 싶으면 이건 추가 제공 함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얼로케이션.헤더 파일을 반드시 인클루드 해 주셔야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2231 왜 에러가 안 나냐면 여기 안에 인클루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긴가? 둘 중에 하나 인클루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콘솔에서 쓸 때는 요거 반드시 넣어 주셔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이게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요 기본 코드를 많이 반복하셔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쓰는 형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먼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요거는 필요 없겠죠? 이렇게 익숙하게 반복을 많이 해주고 익숙해지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할 때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좀 더 깊게 들어갈 거거든요.
2차 할당, 뭐 3차 할당 뭐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1차 할당 하는 거거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별개예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또 다른 일, 뭐 타임이나 뭐 랜덤이나 이런 함수들 쓸 때. 근데 저기 메모리 알로케이션 쓸 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점 헤더 인클루드 하시는 분 있죠. 왜 하냐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점 헤더 안에서 메모리 알로케이션 헤더를 인클루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거 쓰셔도 똑같은 거죠. 결과는 이렇게 해도 돼요. 왜 되냐면 이 헤더 파일 안에서 메모리 알로케이션 헤더를 또 인클루드 해줘요. 근데 쓸데없이 더 많이 인클루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안 쓸 때는 그냥 이거 쓰는 게 맞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기능, 뭐 변환 기술이라든가 뭐 대표적인 게 아마 랜덤 함수 같은 거 쓸 때 쓰는 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좀 용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함수들까지 다 인클루드 되니까 그냥 메모리 알로케이션 프리 이런 함수 쓰려면 메모리 알로케이션 헤더를 쓰시는 게 좋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볼 때 멜락이 어떠니 말락이 어떠니 뭐 이런 말 하시면 답변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없어 보입니다. 멜락 말락 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23분이라 이미 그죠? 불가능하죠. 오늘 또 여러분들의 태클로 인하여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 제가 원하는 가지 진도를 또 못 나갔어요. 하지만 설명할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한 두 강의 있죠.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설명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포인터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만한 내용들을 정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번, 세 번 이게 아니라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5번, 6번, 10번까지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 끝내고 싶죠? 열심히 복습하시면 되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